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축구 황제 펠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소위 축구 황제로 불리는 펠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펠레는 당시 브라질 정부가 해외 반출 불가의 국보로 지정하는 바람에 산토스 FC에서 대부분의 프로 생활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그의 해외 진출을 막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펠레를 직접 상대했던 선수들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아르헨티나 리그 득점왕 출신인 로돌프 피셔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펠레는 양발을 잘 썼고 마라도나는 한 발만 잘 썼으며 펠레가 더 많은 골을 넣었죠. 저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전에서 페나롤과 산투스의 경기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펠레는 거인들 사이에서 공중에 뛰어올라 마치 가슴에 쿠션이 있는 양 공을 받은 후 공과 함께 턴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슛을 해 골을 성공시켰죠.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기에 전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때 마라도나의 팀 동료였던 우고 가티 역시 펠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펠레는 선수의 피부, 헤딩, 리듬 등 모든 것을 지녔죠. 제가 그와 경기했을 때 그는 마치 하얀 옷을 입은 흑표범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분을 남기고 교체되어 입장했는데 그러고도 그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필드 위의 펠레는 무서웠어요. 마라도나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마라도나는 위대한 선수이며 저 또한 그를 좋아하지만 펠레는 다른 별에서 온 선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으며 바르셀로나 감독으로서 마라도나를 지도한 적이 있었던 세자르 루이스 메노티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펠레를 평했습니다. 역대 탑5는 펠레, 마라도나, 디스테파노, 메시, 크루이프입니다. 순서를 정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펠레가 최고였죠. 그는 이 세상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며 스펙타클한 플레이어였습니다. 메시는 마라도나와 기량이 동등하지만 펠레는 오직 그만 가능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는 점프도 놀라웠는데 마치 낙하산을 타고 플레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963년 펠레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전을 기억합니다. 상대 선수들은 펠레를 브레이크하고 싶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해냈죠. 드리블, 킥. 도저히 상대가 안 됐죠. 펠레는 1940년 10월 23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트리스 코라송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에디슨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에지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펠레라고 부르는 것이 언짢았습니다. 펠레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바스코다가마 팀의 골키퍼 빌레를 좋아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을 펠레로 잘못 알고 자신의 별명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펠레가 맨발로 축구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그를 놀리듯 펠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펠레는 포르투갈어로 맨살을 뜻하며 펠레가 동네 친구들과 만든 축구팀 이름 역시 신발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해당 별명을 싫어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맨발의 아이라는 뜻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펠레라는 이름을 신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로 하죠. 이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에지송이 아닌 펠레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펠레는 아버지를 따라 허드렛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펠레의 아버지께서도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지만 상대팀의 태클로 무릎 부상을 당해 병원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로 뛰며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펠레는 완벽에 가까운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173cm의 신장 탓에 선수 생활 내내 헤딩 득점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축구 역사상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헤딩골을 기록한 선수는 5골을 기록한 돈지뉴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돈지뉴가 바로 펠레의 아버지죠. 그는 펠레에게 자신이 가진 축구 노하우와 기술들, 심지어 관중을 다루는 법까지도 전수했습니다.
9살이 되던 1950년 펠레는 마라카낭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당해 월드컵 개최국이었던 브라질이 2승을 거둔 상황에서 1승 1무를 거둔 우루과이와 비기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었으나 생각지도 못한 1대2 역전패를 당해 브라질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죠. 당시 마라카낭 경기장에는 총 19만 9,954명의 관중이 입장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로 했지만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의 패배로 인해 축제가 아닌 통안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순간을 지켜본 펠레는 예수상 앞에서 울며 훗날 자신이 꼭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겠다고 다짐하죠. 학창시절에는 아버지의 소속팀이었던 바우르 AC의 유소년 팀에 입단해 바우데마르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습니다. 이후 해당 코치의 소개로 상파울루주의 강호인 산투스 FC 유소년 팀으로 이적하게 되죠. 펠레는 산투스 FC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자신의 작은 체격과 페널티킥 실축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2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숙소에서 일하던 사브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듣고 더욱 열심히 훈련에 정진합니다. 네가 롤모델로 삼고 있을 산투스의 스타 플레이어들도 연습이든 실전이든 수도 없이 페널티킥 실축하는 걸 난 봤어. 누구나 다 하는 실수이니 그렇게 풀 죽을 필요 없단다. 사부의 설득으로 다시 일어난 펠레는 1957년 상파울루 FC가 구장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친선 경기에 나서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당시 그는 16세의 나이로 왼발, 오른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골을 성공시키며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피리우의 마음을 얻죠. 경기 후 펠레에게 다가선 피리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토깽이 같은 녀석이군. 기회를 주마. 브라질 국가대표팀인 셀레상에 합류한 그는 코파로카의 무대에 들어선 지 30분 만에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뚫고 득점을 기록합니다. 당시 펠레의 나이는 16년 259일로 해당 골은 현재까지도 브라질 역사상 최연소 A매치 골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브라질 전역에서 펠레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만 참가하는 코파로카와 마찬가지로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의 친선 대회인 타사 오스바우드 크루즈에 참가한 펠레는 1958년 5월 1차전에서 골을 성공시키며 A매치 3연속 득점을 기록했고 다이빙 헤더 골로 멀티골을 터뜨려 브라질의 5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당시 한 심리학자가 펠레의 대표팀 선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자 페올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축구를 알지 못하며 저는 펠레의 플레이를 보았죠. 페올라 감독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펠레는 가린샤, 지지와 함께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조별리그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한 브라질은 3무로 올라온 웨일스를 상대로 샤페우라는 기술을 사용해 골을 기록합니다. 이 골은 그가 17살의 나이에 기록한 월드컵 최연소 득점이었습니다. 이어진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는 4경기 8골을 기록한 득점왕 쥐스트 퐁텐과 발롱도르 3위인 레몬 코파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은 브라질 선수 바바의 발에서 나왔죠. 7분 후에는 퐁텐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전반 39분에 지지가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52분에는 자갈루가 올린 크로스를 펠레가 왼발로 집어넣죠. 이어 64분에는 흘러나온 볼을 강슛으로 마무리해 한 골을 더 추가합니다. 게다가 72분에는 지지의 패스를 발리슛으로 멋지게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며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이는 10대 선수가 월드컵에서 기록한 두 번째 해트트릭이기도 하죠.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개최국인 스웨덴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스웨덴에는 공격진과 수비진 모두 유럽 최고의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스웨덴이 피지컬로 승부하는 팀이라면 브라질은 기술적으로 강한 팀이었죠. 당시 브라질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179c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경기 시작 4분 만에 스웨덴의 캡틴 리드 흘름이 브라질 수비를 농락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죠. 그러나 9분에 가린샤의 땅볼 크로스를 바바가 마무리해 동점 상황을 만듭니다. 33분에는 가린샤와 바바가 비슷한 전술로 한 골을 더 추가하죠. 후반 10분경에는 산투스가 패스한 볼을 펠레가 가슴으로 트래핑하며 환상적인 샤페우로 성공시킵니다.
이어 한 골을 더 추가한 자갈로가 펠레의 추가골을 도우며 브라질은 5대2로 월드컵 우승의 고지에 오릅니다. 어린 소년 펠레가 예수상 앞에서 울면서 다짐했던 꿈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죠. 펠레의 여정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를 축구왕제라 부르지 않았겠죠. 그는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도 2경기에 나와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브라질의 월드컵 2연패에 기여합니다. 비록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클럽에서는 토르네이오 히우, 상파울로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며 축구 역사상 첫 트래블을 달성하죠.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 조별리그에서 상대 수비인 모아리스가 펠레의 다리를 노리고 백태클을 하더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펠레의 다리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노골적인 태클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더블 백태클 사건인데요. 모라이스의 태클은 명백히 펠레의 선수 생명을 끊으려 시도했던 악질적인 반칙이었지만 잉글랜드 심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펠레의 신체적 능력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순간이었죠. 당시 화가 난 펠레는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럽 선수들은 풋볼이 아닌 풋복싱을 한다. 2번 다시 월드컵에 출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한 그였지만 1970년 월드컵이 유럽이 아닌 멕시코에서 개최되면서 펠레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펠레는 그동안 3번의 월드컵에 참여하면서 지역 예선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지역 예선에 참가하며 팀을 1위로 만들어 놓죠. 특히 23득점, 2실점, 6전 전승으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어 조별 예선에서도 디펜딩 챔피언인 잉글랜드를 1대0으로 격파하며 3전 전승, 8득점, 3실점,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죠. 8강에서 펠레는 지지가 이끄는 페루를 상대로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4대2로 승리하죠. 그리고 4강에서 브라질의 마라카낭의 비극을 안긴 우루과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손꼽히는 마수르케 에비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진은 8강전까지 고작 1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은 팀이었죠. 1950년의 복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벽을 뚫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골키퍼 펠릭스가 크로스성 슈팅을 그대로 두면서 골대로 흘려보내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이 선취점을 내주고 맙니다. 그런데 전반 종료 직전 수비형 미드필더 클로드 아우두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죠. 사기가 바짝 오른 펠레는 엄청난 드리블 능력으로 2번의 태클까지 피하며 상대 수비 5명 사이로 순식간에 40m를 치고 나갔지만 상대의 반칙으로 인해 역전골을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곧이어 상대 키퍼의 골킥을 그대로 발리슛으로 때려보지만 막히고 말죠. 그러나 펠레는 2번째 골을 연계하고 3번째 골까지 도우며 마침내 숙적 우루과이를 상대로 서력에 성공합니다. 결승전은 최강의 창인 브라질과 최강의 방패인 이탈리아가 만난 순간이었는데요. 양팀 모두 월드컵에서 2번씩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세계 축구 팬들은 이 세기의 대결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공세를 몰아붙인 브라질은 펠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지만 4강 영웅 콜로드 아우두의 패스 실수로 인해 동점골을 내주고 맙니다. 전반 종료 직전 프리킥 찬스에서 펠레가 공을 받아 골망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종료 휘슬이 이미 울렸다는 이유로 골이 취소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후반 66분 제르송의 파워풀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무너지는데요. 이후 펠레가 떨어뜨린 공이 자이르지뉴의 다리에 맞으면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굴러 들어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브라질의 의도대로 흘러가면서 결국 월드컵 3회 우승이라는 어떤 팀도 달성하지 못한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이 대회에서 펠레는 4골 7어시스트로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도움을 기록함과 동시에 골든볼에도 선정됩니다. 이를 계기로 펠레는 축구 황제로서의 지위에 오르게 되며 오늘날까지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처럼 펠레는 조국 브라질을 세계 정상으로 이끌며 축구 팬들에게 경이로운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당시 월드컵 해설자인 제럴드 시스타트의 평을 들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사람들이 펠레를 왕이라고 불러왔는지, 그가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는지를, 지금까지 브라질의 월드컵 3회 우승을 이끈 전설적인 선수 펠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